만약 여러분이 브라질이나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퇴폐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면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변에 떠도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언제나 똑같이 태국의 논란이 되는 명성과 연결된 극단적인 관광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태국은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그곳의 생활비는 어떨까요? 태국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개하는 물가 여행자 함정, 그리고 사기 등 배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필터 없이 태국을 가감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은 동시에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충격을 주며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영상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갖는 첫 이미지는 극도의 자유와 연결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듯한 나라지만 실제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국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모습이지만 방콕과 파타야 외곽의 태국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잘 보여지지도 언급되지도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다른 모습은 불교적 영성 전통 그리고 가족 가치로 특징 지어지며 이곳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존중으로 채워진 소박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대도시 밖에서 많은 태국 여성들은 불교가 삶을 인도하는 마을에서 거주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로이크라톤 같은 의식에 참여하고 소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과의 이러한 연결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태국을 늘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불교의 영성은 그들에게 균형을 찾고 어려움 앞에서 회복력을 가지며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순함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방콕과 파타야의 화려한 불빛을 벗어나 이 여성들 중 다수는 지역 시장에서 일하거나 푸르른 들판에서 쌀을 재배하거나 수백 년의 역사를 담은 수공 예품을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이 때때로 태국에 투영하는 개인주의적인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특징은 태국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인상적인 자기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맑은 피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우아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이 매력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운 문화의 일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외국인이 태국 여성에 대해 갖는 시각이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부 관광 지역에서 만들어낸 단순한 환상에 불과할까요? 태국은 첫눈에 천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햇볕과 분비는 해변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거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폭력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의 위험은 보통 친절함이나 좋은 거래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미터기를 켜지 않는 택시입니다. 기사는 웃으며 말을 걸지만 막상 요금을 지불할 때 청구되는 금액은 평소보다 최대 3배나 높습니다. 또 다른 고전적인 수법은 유명한 툭툭 투어입니다. 기사는 가장 놀라운 사원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값비싼 보석옷 기념품 가게에 멈추게 됩니다. 또한 사원이나 관광지에서 줄을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가짜 관광 가이드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여러분의 입장권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매년 수많은 여행자를 끌어들이는 밤 문화에서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부풀려진 금액이 적힌 바 청구서 숨겨진 수수료, 심지어는 경찰이 나타나 눈치채지 못한 관광객을 위협하고 즉각적인 지불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직접적인 폭력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여행객은 이미 늦었을 때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았다는 느낌, 즉 순진함이 악용되었다는 이 감각은 이 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국의 생활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하듯이 과연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저렴할까요? 태국에서의 생활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월세부터 시작해 봅시다.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 250에서 400 사이의 금액으로 작지만 위치가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외곽으로 나가면 훨씬 저렴해집니다. 반면 푸켓이나 치앙마이 같은 관광 지역에서는 가격이 약간 오르지만 여전히 유럽의 수도들이나 상파울루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음식은 그야말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요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시장에서는 볶음밥, 국수, 닭꼬치, 심지어 신선한 해산물까지 3달러 미만으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식당을 가거나 수입육을 먹는다면 가격은 급등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식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2배 또는 3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건강입니다. 태국은 이른바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합니다. 방콕 푸켓의 사립병원들은 최첨단 기술 해외 교육을 받은 의사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 성형 수술 치과 치료 또는 전문 치료를 위해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고 이곳으로 여행 옵니다. 이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태국은 디지털 노마드와 은퇴자를 유치합니다. 태국은 이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명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거주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거의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빠른 인터넷 코너마다 있는 카페, 그리고 낮은 생활비.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언어는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지역을 벗어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어 저렴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국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휴가지로 즐기는 것이 나을까요? 이 고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동남아시아에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태국은 해변과 축제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하지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불교 종교는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형성합니다. 거리 곳곳에 사원이 있고 승려들이 거리를 다니며 가족과 노인들에 대한 거의 신성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의 삶은 야외에서 펼쳐집니다. 야시장 길거리, 포장마차, 수상시장,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가 가득합니다. 음식은 저렴하고 맵고 어디에서나 팔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진정한 미식의 천국입니다. 이 나라의 리듬은 또한 유명한 사바이, 다수파다로 특징 지어지는데 이는 서두르거나 긴장하지 않고 삶을 평온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흥미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이곳에서 삶을 꾸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느림이 끝없는 관료주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또 다른 점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대도시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무와 아연으로 만든 가난한 동네와 공존합니다. 부주의한 관광객은 아름다운 부분만 보지만 태국의 현실은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태국의 미소는 헛된 이름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문화적 차이가 크더라도 외국인을 잘 맞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미소는 때때로 특히 관광 지역에서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인 성찰이 남습니다. 태국은 단지 축제, 해변, 그리고 쉬운 유혹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싼 것이 비싸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 아름다움 그리고 삶을 찾을 수도 있는 대조의 나라일까요? 어쨌든 태국은 그 누구에게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료되거나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들어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곳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얼마 동안 살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관광객으로 방문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에,